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인재 등용 실패 사례를 통해 현대 조직 행동론과 리더십의 명암을 융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직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리더 개인의 지능이나 자본 규모가 아닙니다. 비범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는 지인의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압도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군주의 오만과 편향 때문에 파멸한 리더들의 생생한 실패 사례를 보여주는 거대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리더가 비판적 인재를 내치고 아첨하는 무리로 주변을 채우면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피드백 루프를 파괴하고 리더를 고립시킵니다. 외부 조언을 억압하고 인재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면 조직은 사회적 자본을 상실하고 종국에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게 됩니다. 먼저 리더십 휴브리스, 즉 오만함과 그에 따른 징벌인 네메시스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나라 패왕 항우와 오나라 왕 부차는 승리 후 과도한 자기 과신에 빠졌습니다. 항우는 자신의 무력만 믿고 유일한 책사, 범증의 조언을 철저히 묵살하여 유방을 살려두었습니다. 오나라 부차 역시 겉으로 순종하는 월나라 구천을 살려두고 충신 오자서를 자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물리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통제력의 환상입니다. 이러한 휴브리스의 진단적 특성을 보면 타인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경멸, 현실 감각의 상실, 그리고 전능함의 환상이 있습니다. 범증과 오자서 같은 최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멸하고 적국의 뇌물을 받은 백비 같은 간신의 말만 믿으며 무력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리더 개인의 오만은 결국 조직 전체의 집단적 과신으로 전이됩니다. 이는 외부 비판을 무시하게 만들고 내부 직원들이 상부의 오류를 지적하지 못하게 만들어 위기를 맹목화시킵니다. 그 결과 시장과 역사의 가혹한 처벌인 네메시스 효과를 맞이하여 부차는 나라를 빼앗겼고 항우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다음은 인지적 편향과 정보 위생의 붕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나라 회왕은 확증 편향에 빠진 무능형 리더였습니다. 진나라의 팽창 야욕을 간파한 구런의 충언을 무시하고 시기심에 찬 측근들의 참소에 속아 그를 축출했습니다. 듣고 싶은 정보만 취사 선택하는 데이터 사일로에 갇힌 결과 진나라 장의의 기만술에 속아 영토도 잃고 자신은 객사하는 참사를 맞았습니다. 조나라 효성왕은 최신 편향과 친화성 편향이 낳은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장평대전 중 인상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명장 연파를 해임하고 헛소문과 입맛에 맞는 이론을 펼친 조과를 총사령관으로 앉혔습니다. 그 결과 45만 명이 생매장당하는 최악의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우경의 해안을 무시하며 나라의 명운을 재촉했습니다. 확증 편향, 최신 편향, 친화성 편향 등은 리더의 전략적 결정을 오염시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출처의 교차 검증, 공식적인 악마의 대변인 배정,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장기 데이터 트렌드 분석 등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어서 전문가 조언 묵살과 반대 의견 억압이 부르는 파국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위나라 해왕은 천재 전략가 손빈과 상항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방연의 시기를 방치해 손빈을 제나라로 떠나게 했고 상항은 진나라로 떠나 진나라의 초강대국 기틀을 다지게 했습니다. 역량을 펼치지 못한 인재가 경쟁 진영으로 넘어가 조직에 파괴적인 타격을 입히는 인재의 무기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반대 의견의 억압은 현대 사회에서도 재앙을 부릅니다. 존 F 케네디 시절 만장일치 환상이 부른 피그스만 침공, 하급 팀원이 원칙 위반에 반대하지 못한 에베레스트 참사, 과거의 믿음에 갇혀 엔지니어들이 침묵했던 콜롬비아호 폭발 사고 모두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한 리더십의 실패입니다. 복잡계 환경에서는 리더 한 명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지극히 위험합니다. 정답이 미리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전선 실무자들이 감지한 미세한 정보를 상부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상향식 의사소통만이 생존의 핵심 전제 조건입니다. 이번에는 독성 리더십과 신뢰 자본의 전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라 경제는 인재를 철저히 목적 달성의 도구로 여긴 독성 현실주의 리더였습니다. 삭번책을 위해 발탁한 조조를 반란이라는 국가 위기가 닥치자 가차없이 처형해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영웅 주하부 역시 권력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해 옥에서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초나라 회왕 같은 무능형 리더는 정보 필터링 실패로 스스로 파멸하지만 한나라 경제 같은 냉혹형 리더는 인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도구화합니다. 부하를 버려 단기적인 체제 정비에는 성공했지만 조직의 핵심인 신뢰 자본은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리더의 지위에 대한 편집증과 독성 리더십은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임계점까지 높입니다. 정서적 고갈은 조직 냉소주의를 배태하며 과거 오나라 태자 사망 사건으로 싹튼 원한처럼 누적된 관계적 부채는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신뢰의 교환 관계가 무너진 곳에서 최고 인재들은 대거 이탈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신뢰와 위임형 리더십의 붕괴를 보겠습니다. 연나라 소왕은 과괴를 스승으로 모시는 진정성을 보였고 아기를 기용해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이 완벽한 전략적 신뢰는 제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이은 연나라 해왕은 얄팍한 의심으로 제나라 전단의 반간계에 속아 사령관을 교체했고 결국 다잡은 승리를 적국에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위임형 리더십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되 세부 실행 방안은 팀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임무형 지휘를 의미합니다. 리더가 일상적인 통제를 고집하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창의성과 책임감을 압살합니다. 신뢰야말로 가장 값비싼 무형자산이며 의심은 이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생존을 위한 지인 전략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사마천의 표 개념처럼 다차원적인 데이터 검증, 즉 ETL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360도 다면 평가로 데이터를 넓게 추출하고 조직의 핵심 가치 기준에 맞게 주관적 편견을 변환 및 정규화하며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위기 상황과 역량이 매핑된 최적의 배치를 적재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떠한 처벌에 두려움 없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리더 한 명의 독단적 직관 대신 권위를 분산하고 합의를 강제해야 합니다. 직급이 아닌 최일선 실무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반대 의견을 제도화하여 고성과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경영 전략과 첨단 데이터 분석 기법 너머에는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보조하는 첨단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믿어주는 리더의 안목은 결코 대체 불가능합니다. 뛰어난 실력과 윤리적 덕의 완벽한 조화만이 조직이 거친 풍랑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불멸의 경쟁력을 만듭니다. 이상으로 사기의 인재 등용 실패와 현대 조직 행동론 융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 채널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